안녕하세요. 네, 제가 인사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속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강의는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 네, 연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이 고시가 된 그 배경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고시의 특성, 그리고 성격,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저희가 연역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연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여러분들의 생일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성장한 연령대가 있듯이 우리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도 시작점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그 연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고시가 된 거는 2007년에 고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고시가 되기 전에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연구가 이루어진 거는 2005년도에 연구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 연구는 왜 이루어지게 됐냐? 표준보육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그 연구가 이루어진 거는 바로 뭐냐면, 바로 표준보육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무려 영유아보육법이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되면서 그 영유아보육법 전문에 우리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굉장히 좀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1991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이 되고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2004년도 거의 15년 동안은 그런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은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네. 그때는 정말로 좀 안타깝긴 했지만 우리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교육 과정을 기초로 보육 과정이 운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치원 교육 과정은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대도 다르죠. 연령도 우리 어린이집은 0세부터잖아요. 근데 유치원은 3세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육 과정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보육 현장이 굉장히 천차만별하고 그다음에 질적인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표준보육 과정이 새로 우리 어린이집에 맞는 어린이집에 맞는 그런 보육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유아보육법이 91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올해가 2021년, 우리가 횟수로 보면 30년이에요. 근데 사람으로 보면 30살. 31살이죠. 우리 만으로 보면. 만으로 30살, 우리 나이로 보면 31살. 어때요? 여러분, 성인입니다. 영유아보육법도 91년도에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됐으니까 2021년 어때요? 30년이라는 어떤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을까요? 성인이 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90년도, 그 다음에 2000년도를 현장에 없었던, 지금 현장에 20대나 30대 스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마 50대, 50대 선생님들이나 또는 원장님들은 잘 알 겁니다. 90년도 초반에, 그 다음에 중후반, 그 다음에 2000년도, 초반, 이때만 해도 보육 현장에 굉장히 많이 어렵고 힘들고 양은 굉장히 많아요. 양적인 확대를 너무나 많이 되었는데 어린이집에 전국적으로 어린이 숫자는 해마다 그냥 그야말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적인 향상만큼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준보육 과정을 이제 개발하게 된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표준보육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뭐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육과 관련된 학회가 있죠. 이게 보육과 관련된 학회가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기초 연구를 하게 되고요. 보육 관련 교수님들과 그다음 현장의 보육교사와 이런 분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내용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표준보육 과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생활,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 이런 그 영역의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초등교사 자문을 또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 5세는 초등학교를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육 과정과도 연계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자문을 거치게 되고 지역별로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총괄 전체 자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
거쳐서 2007년 1월 달에 표준보육과정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고시한 게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진 건 보건복지부였잖아요. 근데 그때 잠시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한 게 표준보육과정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표준보육과정을 고시를 하게 되고 2008년도 7월 달에 제1차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장애아 보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재가 책이 나옵니다. 책이 나서 그 책을 다 어린이집에 보급을 했어요.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에. 예, 그때는 그냥 무료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연령별 프로그램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용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예, 현장에 특히 보육교사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책자가 일단 나오고 그걸 기초로 해서 보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면 됐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제1차 표준보육과정이 예,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2011년도 9월 달에 예, 누리과정이 고시가 됩니다. 5세만, 네, 5세만 누리과정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예, 두 부처가, 예,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네, 그쵸?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유치원, 예, 똑같이 해당되는 만 5세 아이를 위한 공통과정을 만들자라고 해서 5세 누리과정을 제정을 하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 3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교사들이 만 5세를 위한 교사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예, 유치원 만 5세 교사와 어린이집 만 5세 교사를 위한 누리 연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집합 교육도 하게 되고 온라인 교육도 하게 되고 예, 지금도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예, 3, 5세 교사들은 누리 연수 받아야 되죠. 작년부터 예, 작년부터 이제 받았습니다. 왜냐면 바뀌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재정 고시가 되고요. 2012년 2월에는 바로 이제 5세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세 프로그램이라든가 DVD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은 2월에는 또 우리가 제2차 표준보육과정이 개정 고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0, 1, 2, 3, 4, 5세 중에서 5세는 그죠? 만 5세는 예, 누리과정이 제정이 되고 0세부터 4세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서 5세와 더불어서 0세부터 4세를 포함을 하는 표준보육과정이 또 어떻게 예,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차 표준보육과정이 예, 개정이 되고 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 7월에 예, 3, 4세 누리과정 제정을 또 고시한다. 그러니까 5세만 했는데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예, 3, 4세에도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2013년도 1월에 돼서 우리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우리가 개정되고 고시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잠깐 볼게요. 전 파트를 보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 1차에서는 표준보육과정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2차에서도 표준보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차에서는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어린이집 이렇게 붙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바로 위에서 보시면 예, 2012년에 3, 4세가 되고 우리가 2차 표준보육과정이 12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그런데 바로 1년 후에 13년도에 다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개정하고 고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누리과정이 5세만 됐다가 3, 4세까지 다 확대가 되다 보니까 또 이제 0, 1, 2세가 또 남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통합돼야 될 거나 또 구분해야 될 거나 뭐 공통으로 들어가야 될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개정되고 고시가 되면서 여기 안에 용어를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0, 1세 보육과정, 그 다음에 2세 보육과정, 그리고 3, 5세 보육과정 이렇게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정고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 5세 보육과정은 저희가 이제 누리과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우리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연령은 몇 살부터 몇 살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합교육을 할 때. 그러면 선생님들이 0세부터 2세요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예, 우리 어린이집 표준보육가정에 해당되는 그 연령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니까 전 연령, 0세부터 5세의 아이들이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표준보육가정에 속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예, 한번 벌써 2년이 됐네요. 우리가 2019라고 얘기하죠. 예, 누리과정이 다시 어떻게 해요?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이 개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바뀌게 되면 예, 누리 연수를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누리 연수를 각 시군구 육아지원센터에서 예,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계획을 다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죠. 예,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 교육을 이제 먼저 하게 되고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예, 15차시 교육받고 그다음에 이제 집합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못하니까 여의치 못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화상 예, 실시간 교육을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작년에 드디어 작년에 4월에 누리과정이 3호세가 개정이 됐으니까 012세도 어떻게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어떻게 또 바뀌었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고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시가 되고 예, 4월 달에 예, 4월 9일 날 고시가 되고 바로 9월 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2021년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제4차 우리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고시의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고시가 됐을까요? 이게 첫 번째로 보면 바로 우리가 중장기 보육 발전, 네, 우리가 얘기하는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 2018년도부터 내년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에 우리 비전이 바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얘기는 우리가 공공성을 강화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린이집에서 영아와 유아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또 유치원에서는 또 유아들을 또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전을 설정을 하고 또 이런 비전 설정에 따라서 우리는 또 어떻게 아이들이 하루 일과를 일주일을 1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강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떤 고시의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보육과 양육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을 좀 강화하기 그런 어떤 그 국정과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과제를 어,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실천하기 위해서는, 네 개의 분야를 우리가, 선정을 했죠. 그게 바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굉장히 많이 지금 늘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우리가 그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까지는 우리가 공보육을 많이 늘려서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많이 늘려 40%까지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육 체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 체계 개편을 해서 우리가 지금 연장반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4시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4시 이후에 허원하지 못하는 아이는 연장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연장반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제도가 개편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육 서비스의 어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또 이루어진 게 바로 뭐냐면 평가제입니다. 평가가 선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의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전히 선택하게끔 두었더니 한 번도 우리가 평가를 받지 않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다
평가 받아야 된다. 의무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모의 양육 지원을 좀 더 확대하겠다. 물론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다 보니까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좀 더 다시 또 이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또 이미 우리가 누리과정이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3호세 누리과정이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0, 1, 2세를 위한 보육과정도 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0년 4월 9일 날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우리가 고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고시의 특성은 뭘까요? 결국 우리가 보면 이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개정 방향과 취지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육의 정체성을 유지를 했다. 보육의 정체성을 뭐예요? 보호하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보육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영아 보육의 특성을 반영을 했다. 영아의 특성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희세 영역별 내용은, 영희세 영역별 내용은 우리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해왔다. 이런 것들이 보고, 기존의 연령 체계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0일세 보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2세 보육과정, 그 다음에 3호세 보육과정, 이런 것들로 우리가 체계를 유지를 했다. 자, 구성 체계는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수정이 됐다, 조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성 체계를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 범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체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부 내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3차에는 수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수준을 없앴습니다. 네, 수준을 없앴고요. 이 수준을 다 어떻게 내용에 통합을 했습니다. 네,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면 간략화되었다. 내용을 굉장히 간략화했다. 굉장히 우리가 제3차에는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영일세 보육과정을 4수준으로 나눴어요. 예, 그 다음에 2세는 만2세 보육과정은 2수준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3, 4, 5세는 연령별로 나누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간략화했다. 네, 그리고 3, 5세는 영역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우리가 4차 어린이 표준보육과정을 우리가 고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유아 중심의 보육과정이다. 네, 영유아 중심의 보육과정이다. 그 다음에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3차에는 안 했나요? 다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3차에도 영유아를 중시 여겼고 놀이를 했습니다. 안 했다는 게 아닌데 제4차는 좀 더 많이 중점을 두었다. 놀이 중심의 보육 과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영유아의 어떤 기본 권리를 존중을 한다. 그리고 영유아의 어떤 굉장히 개별적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된다. 영유아는 존중받아야 돼요. 그렇죠? 영유아는 우리 인권이라는 게 이제 권리라는 거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아이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 권리 주체자이고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성인이 연령이 낮은 그 아이들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그래서 아이들은 기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계속 보호받아야 되고 발달할 권리가 있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가제에서도 고스란히 녹아 있죠. 그래서 평가 지표에 우리가 1-1-1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1-2는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를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고시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특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개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기관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만든 겁니다. 네, 국가가 우리나라가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제시한 이 보육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초로 토대로 우리가 보육과정이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국가가 만들어온 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죠. 예,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국가 수준의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 중심 있습니다. 예, 이게 도시냐
그다음에 저 강원도냐, 또는 저 제주도냐, 뭐 다 다르겠죠. 지역 중심의 교육 과정이 나오. 그다음에 기관 중심이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린이집마다 다르죠. 네, 민간 어린이집이냐, 가정 어린이집이냐. 그래서 기관 중심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의 철학,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개인 수준, 바로 교사.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어린이집에서 똑같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만 3세 선생님이라고 해도 사실 보육과정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다르지만 아이들도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똑같은 교육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그거를 시행을 했다거든요. 사실 굉장히 이런 다양성을 우리가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이 전인적 발달을 추구한다. 예, 이거는 우리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뿐만 아니라 초등교육과정도 그렇고 중등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인적 발달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우리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입니다. 그쵸? 그러면 유치원에서 기초로 해야 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뭘까요? 네, 누리과정이라 아닙니다.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요? 예, 초등학교도 토대로 해야 되는, 기초로 해야 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초등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대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이냐, 또, 예, 무상이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초로 토대로 우리가 표준보육 과정이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 과정을 보면 전인적 발달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행복해야 된다. 이 표준보육 과정이 예, 그렇게 아이들의 행복 추구를 어떻게 해요? 예, 예, 추구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고시의 특성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영유아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아의 어떤 특성을 반영이 됐고 유아의 특성을 반영을 했고 그래서 이게 결국 누구냐면 누구를 위한 거냐면 교사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영유아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유아가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육계획은 선생님이 짜잖아요. 예, 근데 노는 거는 누구예요? 아이들이 노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놀이 중심으로 활동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놀이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3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1차에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4차 어린이집 표준교육엔 좀 더 많이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유아의 자율성을 굉장히 추구한다. 네, 아이들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예, 우리는 스스로 하려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 본능적으로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예, 스스로 하려고 하죠. 예, 말을 못해도 아이들이 엄마가 또 선생님이 아이들을 밥을 먹여주면 어떻게 해요? 뺐잖아요. 왜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이 숟가락을 뺐잖아요. 자기가 떠먹으려고. 그렇죠? 이 자율성이라는 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자율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창의성을 신장을 해야 됩니다. 예, 창의성 개발을 추구한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미래 사회, 다가오는 미래 사회, 예, 우리가 이미 AI 시대, 그쵸? 여러분들 5G 시대, 뭐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로봇이 지금 예,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을 지금 다 대체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봇이 우리가 따라올 수 있는 능력, 바로 창의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죠. 그쵸? 예, 그래서 이 창의성을 신장하는 그런 어떤 상위성을 신장하는 걸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어떤 성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보육과정은 함께 만들어가는, 예, 우리가 얘기한 함께 실현해 나가는, 예, 누가? 영유아와 그다음에 교사와 원장님과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그런 교육과정을 추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연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고시가 되었는지 그 배경과 그리고 특성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또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구성 체계라든가 그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시간 날 때 또 들어보는 시간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